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의자대대 신임 초임 중사 입소 첫날 서하윤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사관학교 최종 탈락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부사관의 길을 택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아있었죠. 출신을 숨기고 이곳에 온 하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빠 힘 빼고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되뇌며 대대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신임 중사 서하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윤이 경례를 붙이자 행정반에 있던 간부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중 한 명, 34세 최지연 중사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거 초임이 또 왔네요. 요즘 애들은 체력이 영 좋지가 않아. 최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행정반에 울렸고 하윤은 묵묵히 그 시선을 견뎠습니다. 서태진 사단장의 딸이라는 신분을 절대 드러내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어요. 사관학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면서 최지연이 하윤의 인사기록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사관학교 떨어졌으면 그냥 군대 꿈 접지 부사관이 뭐가 좋다고.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10달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지금부턴 넌 내 딸이 아니라 군인이다. 군대에서는 내 실력으로만 인정받아라. 첫날부터 시작된 정신교육이라는 명목의 가혹행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윤이 내무반의 짐을 풀기도 전에 최지연은 그녀를 훈련장으로 불러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초임은 다르게 배워야 해 군대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최지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즐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하윤은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수십 번의 엎드려 뻗쳐를 반복했어요.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도 입술만 깨물 뿐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허망한 꿈이었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하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오전 6시까지 개인 정비와 내무 검열, 그리고 최지연 중사의 특별 지도가 이어졌어요. 다른 부사관들이 정규 업무를 시작할 때 하윤은 이미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이게 뭐야? 이 정도도 못 버티면서 군인이 뭐가 되겠다는 거지. 최지연은 하윤이 구보 중 잠시 속도를 늦추자마자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치며 하윤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나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윤은 밤마다 일기장에 그날의 고통을 기록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현실이었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부대 내 다른 간부들은 최지연의 행동을 보고도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에 접어들자 페널티 구보, 야간 근무 몰아주기가 일상이 되었어요. 하윤은 연속 사흘밤을 새운 후에도 다음 날 아침 훈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한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죠. 너 같은 애가 100명 와봤자 10명도 남지 않아. 다 중간에 포기하더라고. 최지연의 말에 하윤은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빠 도움 없이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부대 내 다른 부사관들도 하윤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누군가 슬쩍 말을 건넸어요. 최 중사님 원래 그래. 남자들도 다 울고 간다던데. 하윤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넷째 주 화요일 오전 훈련 중 하윤의 시야가 갑자기 흐려졌어요. 최지연은 그런 하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쟤 왜 저래? 설마 쓰러지려고? 하지만 하윤은 붙잡고 있던 봉을 놓친 채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하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중사, 정신 차려. 중사, 멀게만 들리는 소리 속에서 하윤은 희미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의무실 천장과 걱정스러운 표정의 의무관이었어요. 몸은 무겁게 가라앉은 듯 했고 입은 바싹 말라 있었죠. 심한 탈진이에요. 영양실조에 수면 부족까지. 도대체 어떻게 지냈길래 이 상태가 된 거죠? 의무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옆에 선 최지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훈련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인 컨디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의무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하윤의 차트를 살펴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이 혈액형이 맞나요? 희귀한 RH- 혈액형 기록을 보며 의무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같은 혈액형을 가진 군 간부가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기 때문이죠. 잠시만요. 의무관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확인한 후 최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중사님,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환자 상태를 더 체크해야 합니다. 최지연이 나간 후 의무관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국 한 통의 비밀 전화가 사단장실로 걸려갔습니다. 서태진 사단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지금 가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취소하고 의무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한편 최지연은 의무실 밖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내부 보고만 하려던 계획이 뭔가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상하네. 탈진된 병사가 어디 한둘이었다고. 의무실에서는 하윤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어요. 의무관이 그녀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서하윤 중사, 혹시 서태진 사단장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하윤의 눈이 커졌어요.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순간 의무실 문이 열리고 서태진 사단장이 들어섰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단장의 시선이 침대에 누운 하윤에게 고정됐어요. 아버지와 딸 사단장과 부사관의 시선이 처음으로 부대 안에서 마주쳤습니다. 서하윤 중사. 서태진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라. 의무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태진 사단장의 등장에 의무관은 경례를 붙이고 자리를 비켰어요. 하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시 힘없이 침대에 기댔죠. 보고 드릴 사항 없습니다, 사단장님. 하윤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태진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공적인 자리였지만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누르기 어려웠죠. 의무관. 서태진이 복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무관이 다시 들어오자 그가 물었어요. 정확한 진단은 뭔가? 심한 탈진과 영양실조입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무릎과 팔꿈치에 다수의 찰과상이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무관의 설명을 들은 서태진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최지연 중사는 어디 있나? 서태진의 목소리에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의무관이 복도를 가리키자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최지연은 사단장을 보자마자 경례를 붙였지만 서태진은 그녀를 곧바로 옆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설명해보게. 어떤 훈련이 군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서태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최지연이 말을 더듬었죠.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기본 훈련을 했을 뿐입니다. 초임들은 다 거치는 훈육? 그게 인간을 짓밟는 거냐? 서태진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최지연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모든 초임 중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했나? 최지연이 침묵하자 서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부대 훈련 일지와 근무 기록 전체를 가져오게.
그리고 중대장을 즉시 내 사무실로 부르게. 사단장의 명령은 금세 부대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1시간 후 서태지는 하윤의 의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중대장과 대대장이 뒤따랐죠.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역력했어요. 서하윤 중사, 상태가 좀 어떤가? 서태진이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하윤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어요. 보고드립니다. 휴식을 취했더니 좀 나아졌습니다. 서태진은 중대장과 대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부대원을 이런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태진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어요. 서하윤 중사는 내 딸이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대대장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윤은 눈을 질끈 감았죠.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단장님의 따님이라고요? 중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교차했죠. 아버지로서의 걱정, 지휘관으로서의 분노, 그리고 딸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까지. 내 딸이기 전에 내 부대의 군인이다. 따라서 모든 조사와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서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책임은 지휘관인 내게도 있다. 오늘부터 사단 전체 병영 문화를 재점검한다. 중대장과 대대장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서태진이 그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의무실에는 아버지와 딸만 남았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서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고여 있었어요. 아빠가 그랬잖아요. 넌 내 딸이 아니라 군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내가 스스로 해내고 싶었어요. 서태진의 어깨가 한순간 무너져 내렸죠. 그는 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아빠 사관학교 떨어졌다고 부사관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여기서도 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제 신분을 밝히면 모두가 저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죠. 서태진의 눈에 제복 아래 감춰두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비쳤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최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경례를 붙이며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단장님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서태진이 천천히 일어섰죠. 최지연 중사, 자네에게 묻겠네.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행위를 솔직하게 말해보게. 최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방식대로 했을 뿐입니다. 초임들은 다 그렇게 성장해왔고, 그건 성장이 아니라 학대야. 하윤이 침대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더 이상 이런 악습이 반복되면 안 돼요. 서태진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태진은 결심했습니다. 조직보다 가족을, 관행보다 변화를 선택하기로. 최 중사 내일 아침 8시 사단장실로 오게. 모든 관련자들의 조사가 시작될 것이네. 서태진의 목소리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사단 본부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서태진 사단장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징계위원회가 비상 소집되었고 최지연을 비롯한 관련 간부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서태진이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군이 말하는 정신교육과 군기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어제 한 명의 부사관이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조직 문화의 실패입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어요.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서태진의 표정을 살폈고 최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서태진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펼쳤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지연 중사는 정신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신임 부사관들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연속 야간 근무 배정, 비정상적인 체력 훈련, 식사 시간 제한. 서태진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이것은 훈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최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단지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모두가, 그 모두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 서태진이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방식으로 해왔다는 건 그것을 계속할 이유가 되지 않네. 너희가 가르친 건 군기가 아니라 폭력이다. 징계위원회는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하윤을 포함한 다른 부사관들의 진술도 검토되었어요. 마침내 서태진이 결정을 발표했죠. 최지연 중사는 즉시 보직 해임되어 군 교육단으로 전출됩니다. 그곳에서 병영 문화 혁신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대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하고 대대장은 주에 처분합니다. 서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서 사단장의 딸 사건은 군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익명의 게시글들은 이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했어요. 일부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은 오랜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했죠. 하윤은 의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정은 복잡했어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 것은 원치 않았지만 이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죠. 서중사, 최지연이 의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전 그저 군인을 만들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중사님, 강한 군인은 폭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존중에서 나옵니다. 최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례를 붙인 후 돌아섰어요. 조직적 반성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녀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서태진 사단장은 사단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훈화를 실시했습니다. 대강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든 시선이 단상 위 서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옆에는 회복 중인 서하윤 중사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한 군인의 아버지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태진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군은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서태진은 잠시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내 딸이 군인의 길을 선택했을 때 나는 그저 내 신분을 밝히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조언이었을까요?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서태진은 계속해서 말했죠. 지난 사흘간 나는 사단 내 모든 부대의 훈련 방식과 병영 문화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조사 결과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여러 부대에서 유사한 정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는 공식 보고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관행이었어요. 서태진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단은 사단 문화 전수 조사를 시작합니다.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관행을 조사하고 병영 문화 개선 지침서를 새롭게 제정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몇몇 고참 간부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중령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군기는 어떻게 잡으십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면
군기는 두려움이 아닌 존중에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죠. 저는 사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후 부사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군인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서태지는 딸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부들을 향해 말했어요. 앞으로 넉 달 동안 우리는 새로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모든 훈련은 기록되고 모든 교육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단만의 변화가 아닌 군 전체의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하윤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부대 내에서 아버지와 딸로서 마주 앉은 순간이었어요. 아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런 변화가 아빠의 경력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서태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군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 시작해야 해. 내가 그 용기를 내준 덕분에 나도 결심할 수 있었단다.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단장과 부사관이라는 두 관계가 처음으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순간이었어요. 2달이 지난 여름날 아침 하윤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육장으로 이동하여 병영 인권교육교관으로 선발된 것이었어요. 하윤이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태진 사단장이 들어왔어요. 준비는 다 됐나? 서태진이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정했습니다. 하윤은 경례를 붙이며 대답했어요. 네, 사단장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태진은 문을 닫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와 딸로서 마주할 수 있었어요. 긴장되니? 새로운 임무는 쉽지 않을 거야. 하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대돼요.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2달 전에 약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난 2달은 사단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병영 문화 개선 지침서가 제정되어 모든 부대에 배포되었고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의 가혹행위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부사관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내가 자랑스럽구나. 서태진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관학교에 못 간 것을 한때는 실패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몰라. 하윤은 미소 지었어요. 아빠, 제가 깨달았어요. 부사관도 사단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서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신병들이 구호를 외치며 뛰고 있었어요. 강한 군대와 인간적인 군대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지. 하지만 우린 지금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는 중이야. 교육장으로 떠나기 전 하윤은 예전에 자신이 쓰러졌던 훈련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신임 부사관들이 정상적인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중사님, 한 훈련병이 그녀를 알아보고 경례를 붙였어요. 저희 교육받으러 오셨어요?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이제 난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됐어. 하지만 기억해. 강한 군인은 굴욕에서 나오지 않아. 존중과 신뢰에서 나오는 거야. 그날 오후 하윤은 새 임무지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태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질 때까지 하윤은 손을 흔들었죠.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부대를 빠져나갈 때 하윤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한 군이란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군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바뀐 것은 단지 한 부대의 문화가 아니라 군인과 군인, 아버지와 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가르칠 많은 군인들에게 하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눌 것입니다. 고통은 성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의 토대라는 것을요. 서하윤, 그리고 서태진이 함께 시작한 작은 변화는 이제 더 큰 파도가 되어 군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